미경아,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여. 야간 이틀 연속이었어. 괜찮아. 야간이 한두 번이야. 태식이는 뭐래? 그냥 집에 있어. 또? 이번 달도 안 나봐? 수영아,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해. 미경아, 나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 괜찮다고, 진짜로. 새벽 3시였어요. 정미경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났습니다. 소파에 남편 오태식이 누워 있었어요. 빈 소주병이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2개였어요. 미경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오늘 몇 번째였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들어오면 저 모습을 세어봤어요. 이번 달만 17번째였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됐어요. 오태식이 일을 그만둔 건 결혼 2년 차였습니다.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엔 다른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 술이 늘었습니다. 도박도 시작됐어요. 그게 8년이 됐어요. 그 8년 동안 미경은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월급 320만 원, 야간 수당 포함하면 조금 더 됐어요. 그 돈으로 집세를 냈어요. 식비를 냈어요. 태식이 용돈을 줬어요. 태식이 빌려온 빚을 갚았어요. 어떤 달은 카드값이 미경 월급을 넘었어요. 그럴 때마다 미경은 야간을 더 넣었습니다. 그게 10년이었어요. 미경은 물 한 잔을 다 마셨어요. 그리고 태식을 봤습니다. 소파에 누운 채 자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뭔가 나오고 있었어요. 태식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경이 야간 근무를 나가기 전에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텔레비전을 껐어요. 태식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자고 있었어요. 미경은 가방을 들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해, 너 이러다 늙어. 나 이미 늙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너 42이야. 그래서 이미 10년이 지났잖아. 미경아, 이게 네 인생이야? 진짜로 묻는 거야. 미경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영이 물었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진짜로 묻는 거야. 미경은 그 말 앞에서 멈췄습니다. 대답하려고 했어요. 괜찮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카페에서였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영이 티슈를 건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줬어요. 미경이 한참 울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이게 내 인생인지. 수영이 말했어요. 미경아, 그러면 안 돼. 이건 네 인생이 아니야. 미경이 다시 울었어요. 또 티슈를 꺼냈어요. 사람들이 보는데 창피했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건 네 인생이 아니야. 그 말이 자꾸 들렸거든요. 귀에서요.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한 번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누가 말해주지 않았어요. 미경도 스스로한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버텼어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정미경 42살이었어요. 간호사가 된 건 23이었어요. 좋아서 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게 좋았고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어요. 새벽에 당직을 마치고 퇴근할 때 환자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을 때 그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힘든 건 변함없었고 보람도 변함없었습니다. 달라진 건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오태식을 만난 건 31살이었어요. 당시에는 그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영업직이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웃는 게 좋았어요. 말을 잘 들어줬어요. 미경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힘들다고 하면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결혼하고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태식이 말했어요.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미경이 물었어요. 어떤 사업이냐고. 태식이 말했습니다. 친구랑 같이 작은 유통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미경이 말했어요. 괜찮겠냐고. 태식이 말했습니다. 잘 될 거라고. 믿어달라고. 믿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사업은 안 됐어요. 1년 반 만에 접었습니다. 태식이 말했어요. 다시 취업하겠다고 이력서를 쓴다고 했어요. 면접을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면접 결과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취업이 됐다는 말도 안 됐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면접 자체를 안 갔다는 거예요. 이력서를 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없었어요. 미경이 물어봤어요. 오늘 어땠어? 태식이 말했어요. 요번엔 잘 된 것 같아.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잘 된 것 같다는 말. 그러나 연락이 온 적이 없었어요. 태식은 연락이 안 왔다고 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했어요. 나이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들이 3년이 됐어요. 미경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게 됐습니다. 물어봐도 같은 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술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저녁에 한두 잔이었어요. 그게 매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낮에도 마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도박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온라인이었어요. 사설 스포츠 베팅이었어요. 이번 한 번만.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미경이 세어봤어요. 12번이었습니다. 빚을 갚아준 게 12번이었어요. 금액은 처음엔 100만 원이었다가 나중엔 500만 원이 됐어요. 한 번은 800만 원이었어요. 그때 미경이 말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태식이 말했어요. 알겠다고.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2번이 더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태식이 소파에 있었어요. 술을 마시거나 자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미경이 밥을 차렸어요. 태식이 먹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10년이었어요. 수영이 물었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미경은 그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었는데. 결혼할 때 원했던 게 이게 아니었는데.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주말에 어딘가 가고 힘든 날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집. 그걸 원했는데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이게 네 인생이야. 그 질문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못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게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질문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생겼어요, 질문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미경이 카드 명세서를 봤습니다. 수영이 해준 말이 있었거든요. 카드 명세서 한번 제대로 보라고. 어디서 뭘 쓰는지 확인해 보라고. 화면을 열었어요. 지난달 카드 내역이었습니다.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식당, 편의점, 술집, 또 술집, 온라인 결제, 또 술집. 한 달 내역 중에 미경이 쓴 게 뭔지 찾아봤어요. 편의점 2번, 약국 1번.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태식이었어요. 금액을 더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술집과 유흥비만 합쳐서 168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요. 미경은 그날 퇴근하고 바로 카드사 앱을 열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열기 전에 잠깐 망설였어요. 보면 힘들 것 같았거든요. 알면 더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수영이 말했잖아요. 보라고 보는 게 먼저라고. 열었어요. 미경이 말했어요. 태식아,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야? 몰라. 얼마? 술집에서만 168만 원나 나왔다고? 그게 그렇게 됐어? 지인들 접대도 있고 그러다 보면 태식아, 넌 직업이 없잖아. 지인 접대가 왜 필요해? 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잖아. 그게 나중에 다 도움이 돼.
10년 동안 그 관계가 도움이 된 게 있어?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뭔가 더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명세서 화면을 닫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이 숫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매달 나가고 있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영이 보라고 하지 않았으면 오늘도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168만 원 한 달, 12개월, 10년 손으로 계산했어요. 술집과 유흥비만 약 2억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미경은 그 숫자를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 야간 근무가 몇 번이었지 세어봤어요. 병원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10년 동안 야간 근무가 831번이었어요. 야간 수당 하나에 38,000원이었어요. 831번이면 3,157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태식의 술값 일부였어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누웠는데 숫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168만 원, 한 달, 12개월, 10년. 그 숫자들이 눈을 감아도 보였어요. 내가 힘들게 번 돈이 어디 갔는지. 새벽에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면서 번 돈이 어디 갔는지. 이제 알았어요. 술집 이름별로, 날짜별로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걸 왜 이제 봤지? 10년 전에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봤어요. 그게 달라진 거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숫자를 봤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수영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수영이 먼저 연락했어요. 할 말이 있다고. 카페에 앉았어요. 수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보여줬어요. 미경아, 이 변호사 내 고객이야. 가정법 전문인이 나한테 소개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네 얘기해도 돼. 수영아, 나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어. 결정 안 해도 돼. 그냥 들으러 가는 거야. 선택지가 뭔지만 알면 돼. 이혼 얘기하러 가는 거잖아. 아니, 너의 권리가 뭔지 알아보려 가는 거야. 그는 다르니까 말이야. 미경은 그 말을 들었어요. 내 권리가 뭔지 알러 가는 거야. 이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아는 것, 선택지를 아는 것. 그 말이 생각보다 크게 들어왔어요. 변호사 이름은 김재원이었어요. 가정법 전문 15년이었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하고 조용했어요. 미경이 앉았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미경 씨 10년치 생활비 지출 내역 있어요? 카드 명세서요. 네, 이번 달 것만 있어요. 10년치다 뽑을 수 있어요. 카드사에 요청하면 돼요. 그리고 남편분 무직기간 증명, 도박 관련 기록, 빚대납 내역 이것들이 있으면 경제적 착취로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가 얼마나 돼요? 내역에 따라 다르지만 10년치 생활비 부담, 도박 빚대납이면 상당합니다. 숫자로 나오거든요. 미경 씨가 번 돈이 어디 갔는지. 미경이 말했어요. 준비할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잠깐 멈췄어요. 준비할게요. 그 말이 나왔어요.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아직이었어요. 그런데 준비는 할 수 있었어요. 선택지를 알게 됐거든요. 선택지를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태식이 이혼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선택지를 알면 그 말이 협박인 걸 알 수 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봄 햇살이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미경은 건물 앞에 잠깐 서 있었어요.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은 달랐어요. 지금까지 미경은 이 결혼에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달라졌어요. 이 집에 있는 이유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요. 네, 자료를 준비할게요. 그 말이 나왔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미경은 생각했어요.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준비할게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혼을 결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준비는 하겠다고 했어요. 준비하다 보면
결정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준비는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처음으로 생긴 방향이었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미경은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태식한테는 당연히요. 수영한테도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건 카드사에 전화하는 거였어요. 10년치 카드 거래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전화 상담원이 물었어요. 몇 년치를 원하냐고. 미경이 말했어요. 10년 전 것부터 다 주세요. 일주일 뒤 이메일로 왔어요. 파일을 열었어요.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날짜, 가게 이름, 금액. 그게 10년치였어요. 미경은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읽으면서 밑줄을 그었어요. 술집, 노래방, 온라인 베팅 사이트, 사설 도박 관련 결제. 그것들만 따로 뽑았어요. 엑셀에 정리했습니다. 날짜, 가게 이름, 금액, 월별 합계, 연도별 합계. 다 더했어요. 10년 동안 술과 유흥도박으로 나간 돈이 1억 9,400만 원이었어요. 미경은 그 숫자를 봤어요. 한참 봤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했어요. 내가 야간 근무를 몇 번 했는지 계산했어요. 야간 한 번에 수당이 38,000원이었습니다. 1억 9,400만 원을 38,000으로 나눴어요. 5,105번이었어요. 야간 근무를 5,000번 넘게 해야 저 돈이 나왔어요. 미경이 새벽 3시에 퇴근하면서 번 돈이었습니다. 환자 곁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번 돈이고 야간이 무서워 울면서도 출근했던 날들이 있었어요. 신입 때요. 그 밤들이 다 합쳐져서 저 숫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술집 이름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한 건 빚대납 기록을 모으는 거였어요. 태식이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할 때마다 미경이 이체한 기록들이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에 다 남아 있었어요. 금액이란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정리했어요. 12번이었어요. 총 4,200만 원이었습니다. 미경이 마지막으로 갚아줄 때 태식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그 문자도 남아 있었어요. 세 번째로 한 건 태식의 무직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였어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에서 직장 가입자로 등록된 기간이 확인됐어요. 결혼 후 3년이 끊겨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미경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었어요. 10년 동안요. 피부양자. 그 단어를 보면서 미경은 생각했어요. 태식이 스스로 그렇게 됐어요. 미경이 부양하는 사람. 10년 동안. 피부양자라는 단어는 원래 아픈 사람이나 아이 같은 경우에 쓰는 거잖아요. 태식은 아프지 않았어요. 아이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서류에는 피부양자라고 찍혀 있었어요. 10년 동안.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미경은 처음으로 화가 났어요. 슬프거나 억울한 게 아니라 진짜 화가 났습니다. 이게 맞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맞지 않았는데 10년이 지났어요. 미경은 그 서류들을 파일로 정리했어요. 폴더 이름을 썼습니다. 준비. 10년치 숫자가 파일 하나에 담겼습니다. 3주가 지났어요. 태식이 말했어요. 요즘 미경이 달라진 것 같다고. 미경이 물었어요. 어떠냐고. 태식이 말했습니다. 그냥 뭔가 다르다고. 예전이랑 느낌이 다르다고. 뭐가 달라 보여? 몰라. 그냥 좀 조용해진 것 같아. 뭔가 생각하는 것 같고. 요즘 들어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태식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 얘기? 무슨 얘기?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태식이 미경을 봤어요. 뭔가 느끼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미경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그냥 그 말만 했습니다. 태식이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뭔가 불만 있어?
불만이라기보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어떤 생각인데 그런 거야? 아직 말할 때가 아니야. 태식이 표정이 굳었어요. 뭔가 더 캐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 내내 태식은 미경을 눈치 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계속 봤어요. 미경이 부엌에서 밥을 차리는 걸 봤어요. 미경이 식탁에 앉는 걸 봤어요. 미경이 조용히 밥을 먹는 걸 봤어요. 그런데 미경은 태식을 보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눈치를 봤을 거예요. 태식이 뭔가 물어볼 것 같으면 미리 대답을 준비했어요. 태식이 불편해 보이면 왜 불편한지 물어봤어요. 그게 10년 동안의 패턴이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어요. 미경은 그냥 밥을 먹었어요. 태식이 눈치를 보든 말든 할 말이 있으면 말하겠죠. 없으면 없는 거고요. 미경이 먼저 맞춰줄 이유가 없었어요. 이제는요. 그날 밤이었어요. 태식이 술을 마시고 일찍 잠든 뒤였습니다. 미경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수영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영아, 나 준비 다 됐어. 변호사 다음 주에 다시 만나고 싶어. 수영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기다렸어. 내가 잡아줄게. 잘했어. 미경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태식의 자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경은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저 사람이 자는 걸 봐왔어요. 새벽에 야간 마치고 들어오면 자고 있었어요. 낮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자고 있었어요. 술 마시고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경은 잠들지 않았어요. 준비가 있었거든요. 할 일이 있었거든요. 기다렸어. 수연이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 말이 생각보다 크게 와 닿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연이 있었어요.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10년치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달라진 거였어요. 달라진 게 뭔지 태식은 몰랐어요. 미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수요일이었어요. 수영이랑 같이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미경이 준비한 서류를 들고 갔어요. 10년치 카드 내역, 정리 파일, 빚대납 기록 12건, 건강보험 납부 내역, 폴더에 깔끔하게 정리해서요. 김재원 변호사가 받았어요. 읽었습니다. 한참 읽었어요. 정미경 씨, 이거 직접 정리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언제부터요? 3주 됐어요.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수준을 넘어요. 충분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위자료 청구, 10년치 생활비 부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손해배상, 도박빚 대납 반환 청구 3가지 다 가능해요. 숫자로 나오니까요. 날짜별로, 금액별로. 미경이 말했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냐고.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최소 8천에서 1억 초반 사이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요. 수영이 옆에서 미경의 손을 꽉 쥐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수연이 말했어요. 미경아, 잘하고 있어, 진짜로.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야, 이미 많이 했어. 스스로 봤잖아. 숫자로 10년을. 응, 봤어.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보는 게. 미경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보지 않았어요. 카드 명세서를, 이체 내역을, 보험 내역을 보면 힘들 것 같아서요. 알면 더 힘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오히려 달랐어요. 숫자가 생기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숫자는 태식이 아니라고 해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게 준비였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가능해진 거였습니다. 미경이 말했어요. 수영아, 고마워. 뭐가? 그 한마디, 이게 내 인생이야? 그 말, 나 그냥 물어본 거야.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래도 그 말이 없었으면 나 아직도 그냥 살고 있었을 거야. 수영이 미경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미경아, 그건 네가 움직인 거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어. 보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미경이 이미 했습니다. 수영이 옆에 있었어요.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미경이 힘들다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태식이 힘든 건 애색하면 더 힘들게 했어요.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 예민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경은 웬만하면 참았어요. 수영한테도 많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연이 알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미경이 말할 때까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를 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그 한마디가 10년을 바꾸고 있었어요. 보는 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수영이 말했어요. 미경이 이미 했다고요. 맞았어요. 이제 다음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두 번째로 만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미경은 조용했어요. 집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어요. 밥 됐어요. 나 출근해요. 그게 전부였어요. 태식이 뭔가를 말하면 짧게 대답했어요.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눈치채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다르다는 걸요. 그런데 뭐가 다른지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미경이 달라진 건데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모르는 거였어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미경아,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숨기는 게 뭐가 있어? 요즘 자꾸 어딘가 가고 핸드폰 잘 안 보여주고. 핸드폰 왜 보여줘야 해? 그게 왜 그러냐고. 부부 사이에. 태식아, 부부 사이의 통장은 왜 내가 못 봐? 그것부터 대답해봐. 태식이 굳었어요. 미경이 그렇게 말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10년 동안 미경은 통장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태식이 관리한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디 갔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오늘은 달랐어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통장은 내가 관리하는 거라고. 재테크하고 있다고. 재테크. 그 말을 들으면서 미경은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재테크. 10년 동안 재테크를 했는데 남은 게 없어요. 아니, 남은 게 술집 명세서였어요. 그게 재테크의 결과였어요. 미경이 말했어요. 재테크 10년 동안 어떻게 됐어? 한 번만 보여줘봐. 태식이 말이 없었어요. 미경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서류가 더 필요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준비가 다 되기 전에 움직이지 말라고. 상대방이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수 있다고요. 그래서 미경은 딱 거기서 멈췄어요.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이었어요. 미경은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짜, 태식 반응, 핸드폰 왜 안 보여주냐고 했다. 통장 보여달라고 하자 말이 없었다. 재테크 하고 있다고 했다. 재테크 내용 요구하자 대답 없음. 적었어요. 이것도 기록이 됐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쓰여진 것은 거기 있으니까요. 태식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해도 여기 적혀 있었어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식이 달라졌어요. 술을 조금 덜 마셨어요. 낮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어디 갔냐고 물으면 그냥 나갔다 왔다고 했어요. 면접 봤냐고 물어보면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게 전략인지 진심인지 미경은 몰랐어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태식이 달라지는 것과 미경이 준비하는 것은 별개였어요. 태식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경이 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태식이 분위기를 알아챈 것 같았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술을 조금 덜 마셨어요. 낮에 나가는 척을 했어요. 면접을 본다고 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였어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미경아, 나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 미안해. 응, 내가 많이 못했지, 알아. 응. 다시 잘해볼게. 진심이야. 태식아, 지금 왜 이 말하는 거야? 그냥 미경이한테 제대로 말하고 싶었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말을 지금 하는 게 왜인지는 알지?
태식이 말이 없었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태식아, 나는 뭔가 준비하는 것 같다고 느끼지? 그래서 지금 이 말하는 거지? 태식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미경아, 이혼 생각하는 거야? 미경이 말했습니다.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야. 태식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혼하면 미경한테 아무것도 없다고. 집도 반은 자기 거라고. 재산도 나눠야 한다고. 그렇게 되면 미경이 손해라고. 그리고 말했어요. 미경아,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나도 이제 달라질 거야. 진짜로. 그 말이 나왔어요. 달라질 거야. 10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어요. 사업 접고 나서도 달라질 거야. 빚 생길 때마다 달라질 거야. 미경이 야간 더 뛸 때마다 달라질 거야. 그 말이 10년이었습니다. 달라질 거야가 달라진 적이 없었어요. 미경은 그 말을 들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거든요. 상대방이 협박처럼 말하거나 회유하려 할 수 있다고. 그게 정확히 지금 태식이 하는 것이었어요. 협박 반 회유 반. 이혼하면 손해라고. 그런데 달라질 거라고. 미경은 그게 협박이고 회유인 걸 알았어요. 협박인 걸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회유인 걸 알면 넘어가지 않아요. 10년 동안 태식이 달라진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빚을 갚아줄 때마다 달라진다고 했어요. 미경이 야근을 더 뛸 때마다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 말이 10년이었습니다. 미경이 말했어요. 태식아, 오늘 대화 여기까지 할게.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달라진다는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달라진 거였습니다. 방 안에서 미경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태식이 한 말들을 적었어요. 이혼하면 재산 나눠야 한다. 손해다. 달라질 거다. 회유했다.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적었어요. 이것도 기록이 됐습니다. 태식이 달라질 거라고 했어요. 몇 번째인지 셌어요. 16번째였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나눠야 한다고 했어요. 손해라고 했어요. 달라질 거라고 했어요. 그 말들을 날짜와 함께 기록했어요. 변호사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기록 잘하셨어요. 그대로 두세요. 미경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기록을 했어요. 오늘도요. 협박은 준비된 사람을 흔들지 못했어요. 그 다음 주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3번째로 갔습니다. 이번엔 서류가 더 두꺼워졌어요. 10년치 카드 내역 정리, 빚 대납 기록 12건, 건강보험 납부네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것들이 있었어요. 태식이 사설 도박 사이트에 결제한 내역, 온라인 베팅 관련 은행 이체 기록, 그리고 태식이 미경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들. 이번 한 번만 갚을게. 그 문자들을 캡처해서 출력했어요. 문자를 출력하면서 미경은 생각했어요. 이 문자들을 받을 때마다 미경은 믿었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그런데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12번이었습니다. 김재원 변호사가 서류를 다 봤어요. 정미경 씨,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미경 씨가 원하는 시점에요. 시점은 어떻게 결정해요? 미경 씨가 준비됐다고 느낄 때요. 법적으로는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서류가 다 됐으니까요. 미경이 잠깐 생각했어요. 준비됐다고 느낄 때 그게 언제인지 생각했어요. 지금 준비됐다고 느끼는 게 맞는 건지 잠깐 의심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 빠른 건 아닌가. 10년을 살았는데 몇 주 준비해서 결정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데 생각해보면 준비는 오늘부터 한 게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서류가 된 거였어요. 그게 준비였어요. 10년이 준비 기간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지금이었어요. 지금 준비됐어요. 10년치 파일이 있었어요. 숫자가 있었어요. 증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접수할게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미경이 잠깐 자기 말을 다시 들었어요. 다음 주에 접수할게요. 그 말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2달 전에 수영이 처음 변호사 얘기를 꺼냈을 때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결정이 쉬웠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서류가 있었거든요. 10년치 영수증이 있었어요. 증거가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정을 잡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나왔어요. 봄이었습니다. 햇빛이 있었어요. 따뜻했어요. 미경은 그 햇빛 속에 잠깐 서 있었어요. 10년 동안 이 햇빛을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야간 마치고 나오면 이미 낮이 지나 있었어요. 낮 근무 마치고 나오면 노을이었어요. 그 사이에 햇빛이 있었는데 늘 어딘가를 서두르고 있었거든요. 집에 빨리 가서 밥을 차려야 하니까. 카드값이 얼마 나왔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태식이 기분이 어떤지 보러 가야 하니까. 오늘은 그냥 햇빛 속에 서 있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소장을 접수하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햇빛을 맞았어요. 미경은 그 햇빛 안에 서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달라질 거예요. 다음 주에 소장이 접수되면 태식한테 전달되면 그때부터 뭔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두렵냐고 누가 물으면 두렵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두려운 건 지금처럼 사는 거였어요. 10년이 더 지나도 이 집에 새벽 3시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빈 소주병을 보는 거였어요.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준비가 끝났어요. 다음 주에 접수할 거예요. 소장 접수 전날이었어요. 수연이랑 밥을 먹었어요. 미경이 좋아하는 국밥집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자주 못 왔어요. 태식이 이런 집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분위기가 별로라고요. 비싼 데를 좋아했어요. 술집처럼 술이 나오는 데를요. 그래서 미경은 태식이랑 있을 때 국밥집을 못 왔어요. 혼자 오거나 수영이랑 오거나. 오늘은 수영이랑 왔습니다. 수연이 말했어요. 미경아, 너 진짜 달라진 것 같아. 뭐가? 얼굴 표정이 뭔가 가벼워진 것 같아. 아직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래도 뭔가 결정한 사람 얼굴이야. 결정한 사람? 응,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닌데도 다른 얼굴이야. 뭔가 방향이 생긴 사람. 미경이 그 말을 들었어요. 방향이 생긴 사람. 맞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방향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버티는 방향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덜 싸울까? 어떻게 하면 태식이 덜 화낼까? 그게 방향이었어요. 지금은 달랐어요. 소장을 접수하러 가는 거였어요. 법원에요. 변호사가 있었어요. 서류가 있었어요. 그게 방향이었어요. 미경이 국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맛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많은 걸 안 했어요. 좋아하는 음식을 혼자 먹으러 가는 것. 야근 없는 날 일찍 퇴근해서 산책하는 것. 친구한테 먼저 연락하는 것. 태식이 집에 있으면 빨리 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밥을 차려야 하니까. 늦으면 눈치를 봐야 하니까.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상한 거였어요. 미경이 늦게까지 일하다가 퇴근하는 건데 그게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술 마시는 태식을 걱정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요. 그게 10년 동안 쌓인 거였습니다. 수영이 말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내일 같이 가줄까? 아니야, 나 혼자 갈대. 혼자서? 응, 내가 혼자 결정했으니까 혼자 가야 해. 수영이 미경을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혼자가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 미경이 말했어요. 근데 끝나면 밥 사줘. 당연하지. 제일 비싼 거 먹자. 두 사람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국밥집 안에서요. 미경이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10년 동안 곁에 있었던 사람이
한마디를 해줬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그 말이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미경은 국밥집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혼자 결정한 게 별로 없었어요. 어디 가서 밥 먹을지도 태식이 결정했어요. 태식이 좋아하는 데로 갔어요. 국밥집 같은 데는 별로라고 해서 잘 안 왔어요. 오늘은 수영이랑 왔어요. 미경이 결정해서요. 10년 동안 혼자 결정한 게 없었어요. 태식이 싫다는 건 안 했어요. 태식이 좋다는 건 했어요. 태식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였어요. 그게 이상한 건지 모르고 살았어요. 내일은 미경이 혼자 결정한 일을 하러 가는 거였어요. 소장 접수요. 그게 미경이 처음으로 혼자 하는 가장 큰 결정이었습니다. 내일 혼자 갈 거예요. 내가 결정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미경이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어젯밤 잘 잤어요. 오늘 할 일이 있으니까요. 서류를 챙겼어요.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괜찮았어요. 태식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미경이 나갔어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히요. 미경은 혼자 법원에 갔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서류를 확인했어요. 접수 창구에 가서 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았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접수증을 줬어요. 그게 다였어요. 5분도 안 걸렸습니다. 미경은 접수증을 들고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봄 햇살이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잘 접수됐어요. 이제 상대방한테 소장이 전달됩니다. 빠르면 다음 주 안에요. 미경이 말했어요. 태식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처음엔 화낼 거예요. 합의 요청도 올 수 있고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오든 저한테 연락 주세요. 미경 씨가 직접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대응하지 않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같은 집에 사는데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이혼 관련 내용은 제가 창구가 되는 거예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자리를 뜬 뒤 미경은 법원 앞 계단에 잠깐 앉아 있었어요.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건네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10년이 5분이었어요. 10년 동안 쌓인 것들이 서류가 되고 그 서류가 접수되는데 5분이 걸렸어요. 허무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명확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이 접수증 하나에 있었어요. 접수증을 봤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오늘 날짜였어요. 10년이 걸렸어요. 야간 근무를 수천 번 하면서, 태식 술값을 내면서, 도박 빚을 갚으면서, 빚쟁이들한테 전화가 올 때마다 미경이 대신 받으면서 10년이 지나서야 이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있었어요. 오늘이요. 미경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수영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영아, 나 냈어. 수영한테서 바로 왔어요. 어디야? 밥 먹으러 가자. 미경이 웃었어요. 그냥 웃었어요. 이유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웃고 싶었어요. 수영이 밥 먹으러 오자고 했어요. 미경이 말했어요. 수영이 말했어요. 어디로 갈까? 제일 비싼 거 먹자. 미경이 웃었어요. 일어섰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걸었어요. 10년 동안 서두르면서 걸었어요. 야근 마치고 들어가야 하니까. 빨리 밥을 차려야 하니까. 늦으면 눈치 보여야 하니까. 그런데 오늘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수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밥을 먹으러 가면 됐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냈어. 그 두 글자가 10년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태식이 있었습니다. 미경을 봤어요. 표정이 달랐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태식이 말했어요. 미경아, 오늘 어디 갔어? 법원에 갔어. 법원? 왜? 이혼 소장 냈어. 태식이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말도 없이? 태식아, 말했어. 준비한다고. 그게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잖아. 10년이야.
빠른 게 아니야. 태식이 말했어요. 이혼하면 미경이 손해라고. 자기도 재산 나눠야 한다고. 변호사 쓰면 돈 더 든다고. 그냥 같이 사는 게 낫다고. 그 말들이 나왔어요. 미경이 들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경이 말했어요. 태식아, 나 10년 동안 너 없이 살았어. 새벽 3시에 야간 근무 마치고 들어오면 넌 술 마시고 자고 있었잖아. 내가 혼자 다 벌었어. 네 술값도 네 도박빚도 다 나 혼자. 태식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거 다 영수증 있어. 날짜별로, 금액별로, 술집 이름별로. 그 말이 나왔어요. 태식이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태식의 입이 잠깐 열렸어요. 그리고 닫혔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런 영수증이 어딨냐고. 그런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수증이 진짜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쓴 거니까요. 날짜도 알고 있었어요. 금액도 알고 있었어요. 술집 이름도요. 10년 동안 태식이 말을 잃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경이 뭔가를 말하면 항상 태식이 뭔가를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라고. 그런데 오늘은 말이 없었어요. 영수증이 있다는 말 앞에서요. 미경은 가방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대로 말했습니다. 태식아, 변호사랑 얘기해. 나는 내 변호사 있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태식이 뭔가를 더 말하려고 했어요. 문 너머로 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아, 잠깐만. 그 말이요.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직접 대응하지 말라고. 미경은 그걸 지켰습니다. 미경은 침대에 앉았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손도 조금 떨렸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말하고 나니까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주 동안 혼자 만들어 온 그 파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10년 동안 미경이 말을 잃었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태식이 아니라고 하면 미경이 말을 잃었어요. 태식이 내 기억이 다르다고 하면 미경이 말을 잃었어요. 태식이 예민하다고 하면 미경이 말을 잃었어요. 오늘은 태식이 말을 잃었어요. 미경은 방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서 메모했어요. 오늘 날짜. 소장 접수한 날 저녁. 태식한테 말했다. 영수증 있다고. 태식이 말을 잃었다. 처음으로. 미경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자신이 놀랐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10년 동안 태식이 뭔가를 말하면 미경이 먼저 자신을 돌아봤거든요.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과한 건가?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그게 미경을 지탱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요. 그리고 그거 다 영수증 있어. 10년이 그 말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한 말들을 메모했어요. 이혼 소장 냈다. 태식한테 말했다. 그거 다 영수증 있다고 했다. 태식이 말을 잃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어요. 처음으로 먼저 말했어요. 그게 오늘 달라진 거였습니다. 소장 접수 일주일이 지났어요. 태식이 말했어요. 합의하자고. 재판 없이 조용히 끝내자고. 미경이 변호사한테 전달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합의 조건을 받아보자고. 태식 쪽 변호사가 제시한 조건이 왔어요. 위자료 1천만 원. 그게 다였어요. 미경이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1,000만 원이요? 네, 상대방이 처음에 낮게 제시하는 건 일반적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낸 생활비가 얼마예요? 저희가 청구한 금액이 위자료 3천, 생활비 손해배상 6천, 도박 빚대납 반환 4,200, 합계 1억 3,200만 원이에요. 1,000이랑 1억 3천이면 협의가 안 되죠. 안 됩니다. 재판으로 가야 해요. 재판을 하기로 했어요. 태식이 그 소식을 듣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경한테 직접이었어요. 미경아, 이러면 둘 다 손해야. 그냥 조용히 끝내자. 내가 달라질 수 있어. 미경이 문자를 봤어요.
읽었습니다. 그리고 캡처해서 변호사한테 보냈어요. 직접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는 말, 그 말을 또 했어요. 이번엔 문자로요. 미경은 그 말이 몇 번째인지 세어봤어요. 술 마실 때마다, 빚이 생길 때마다, 미안하다고 달라질 거라고. 그 말이 15번은 됐습니다. 16번째도 믿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상대방이 직접 연락하면 캡처해서 저한테만 보내주세요. 직접 대응하지 않는 게 좋아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식이 조용히 끝내자고 했어요. 그런데 조용히 끝내기에는 10년이 너무 컸어요. 1억 3천이 너무 컸어요. 야간 근무 5,000번이 너무 컸습니다. 조용히 끝내자는 말을 들으면서 미경은 생각했어요. 조용히. 10년 동안 조용했어요. 야단 마치고 들어오면 조용히 밥을 차렸어요. 빈 연락이 오면 조용히 갚았어요. 카드값이 넘어도 조용히 야간을 더 뛰었어요. 미경이 10년 동안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이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조용히 끝내지 않을 거예요. 미경이 변호사한테 말했어요. 재판으로 가겠다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했어요. 서류가 명확하니까요. 재판에서 불리할 게 없다고요. 미경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재판, 법원, 판사. 10년 전에 이 단어들이 미경 인생에 들어올 줄 몰랐어요. 결혼할 때는요. 그냥 같이 살 줄 알았어요. 그냥 서로 돕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고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가장 힘든 시간은 지났거든요. 그게 10년이었습니다. 합의는 없어요. 재판으로 갑니다. 태식이 문자를 보낸 게 그날 하루에 3번이었어요. 미경아, 그냥 합의하자. 미경아, 연락돼. 미경아, 전화 한 번만. 미경은 다 캡처해서 변호사한테 보냈어요. 직접 회신 안 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세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가 오면 무시하고, 문자가 오면 캡처하고, 그게 미경이 할 일이었어요. 태식이 어떻게 나오든 미경이 할 일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준비된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재판 날이었어요. 법원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 옆에요. 맞은편에 태식이 있었어요. 태식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식이 미경을 봤어요.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미경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볼 이유가 없었어요. 법원에서 만나게 됐으니까요. 태식의 얼굴이 달랐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척해 보였고 눈이 피곤해 보였어요. 미경은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예전 같으면 걱정이 됐을 거예요. 왜 저래? 밥은 먹었나? 그런 생각이요. 지금은 달랐어요. 그 얼굴이 미경 때문인지 아닌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경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짜, 첫 번째 재판, 태식 있었음, 변호사 있었음, 그리고 닫았어요. 할 일을 하러 왔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판사가 서류를 봤습니다. 미경 쪽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들이었어요. 10년치 카드네요. 빚 대납 기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기간, 도박 관련 온라인 결제네요. 그 서류들을 판사가 천천히 읽었어요. 태식 쪽 변호사가 말했어요. 카드 내역이 전부 남편 지출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생활비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그게 전부 착취라고 볼 수 없다고 미경 쪽 변호사가 말했어요. 항목별로 분류가 돼 있다고, 술진유 흥도박 관련, 결제만 따로 뽑은 것이고 식비 생활비는 별도 항목으로 이미 제외했다고, 그리고 피고는 결혼 2년 차부터 무직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원고가 유일한 소득원이었다는 게 서류로 확인된다고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 측 반박 서류가 있냐고. 태식 쪽 변호사가 잠깐 있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다음 기일을 잡겠다고. 법정 밖으로 나왔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 됐어요. 오늘 상대방 반박이 거의 없었어요. 서류가 워낙 명확해서요. 숫자가 나오면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미경이 말했어요. 재판이 얼마나 걸려요? 이 경우는 빠를 수 있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2번이면 될 것 같아요. 2번이면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10년을 준비한 서류잖아요. 빠른 게 당연해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번. 그러면 끝났어요.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있었습니다. 미경은 잠깐 서 있었어요. 법정 안에서 판사가 태식한테 직접 물어봤을 때였어요. 10년간 무직이었던 게 맞냐고. 태식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업 준비 중이었다고 했는데 판사가 다시 물었어요. 10년이요? 그 말에 태식이 더 말을 못했어요. 미경이 그 장면을 봤어요. 10년 동안 태식이 사업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미경도 믿었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판사한테 물어보니까 말이 안 됐어요. 10년이 사업 준비라는 게요. 10년이 여기까지 왔어요. 2번이면 끝난다고 했어요. 서류가 명확하면 법정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미경이 법원을 나오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수영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재판 끝났어. 잘 됐어. 수영한테서 왔어요. 어때? 미경이 말했어요. 생각보다 덜 무섭더라 서류가 있으니까. 수영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서류 만들라고 했지. 미경이 웃었어요. 수영 말이 다 맞았어요. 보라고 했을 때 봤어요. 서류 만들라고 했을 때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2번째 재판 날이었어요. 첫 번째 재판 이후 태식 쪽에서 합의 의사를 다시 보내왔어요. 이번엔 5천이었어요. 미경 쪽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 계속하자고. 2번째 재판에서 판사가 태식에게 직접 물었어요. 10년간 무직이었던 게 맞냐고. 태식이 말했어요. 사업 준비 중이었다고. 판사가 물었어요. 10년 동안 사업 준비를 했는데 수입 이전이 없었냐고. 태식이 말이 없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배우자 카드로 이 항목들을 결제한 게 맞냐고. 내역 하나씩 읽었어요. 어디 주점, 어디 노래방, 온라인 베팅 사이트.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날짜도 맞고 금액도 맞았거든요. 판사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판결 내리겠다고. 법정 밖으로 나왔어요. 태식이 미경한테 다가왔습니다. 미경아, 나 잘못했어, 진짜로. 미경이 말했어요. 태식아, 그 말은 재판장 안에서 해야지. 밖에서 하면 의미가 없어. 태식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경은 변호사와 함께 걸었어요. 법원 앞 계단을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태식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미경은 어떻게 느꼈을까? 슬펐을까요? 아니었어요. 억울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늦었다는 생각이었어요. 10년이 늦었어요. 만약 5년 전에 그 말을 했다면요. 3년 전이라도요. 그때 잘못했다고 했다면, 달라지려고 한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었어요. 법정에서 나오면서요. 재판이 끝나가는 시점에요. 그 말이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태식도 나름대로 힘들었겠죠. 인정해요. 그런데 미경도 힘들었어요. 10년 동안. 그 10년은 이제 지나갔어요. 태식이 잘못했다고 했어요. 10년이 지나서요. 법정에서 나오면서요. 그 말을 10년 전에 들었다면 달랐을까? 아마 달랐을 거예요. 1년 전에라도 들었다면요. 아니면 5년 전에라도요. 그런데 지금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가는 지금요. 늦은 말은 늦은 말이에요. 그리고 미경은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미경 곁에 서 있었어요. 잠깐 기다렸다가 말했어요. 미경 씨, 가시죠. 미경이 걸었어요. 태식이 서 있었어요. 미경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태식 눈치를 봤어요. 기분이 어떤지, 화가 났는지, 술이 얼마나 남았는지, 빚이 또 생겼는지 항상 태식 쪽을 봤어요. 오늘은 앞을 봤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요. 햇빛이 있었습니다. 늦은 말은 늦은 말이에요. 미경은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판결 날이었어요. 수영이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미경이 말했어요. 같이 가자고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어도 됐어요. 법정에 앉았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혼을 인용한다고. 미경이 들었어요. 이혼을 인용한다. 그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공식적으로 이혼이 됐어요. 그 다음 숫자들이 나왔어요. 위자료 3천만 원, 경제적 기여도 불균형에 따른 손해배상 7천만 원, 도박빚 대납금 반환 4,200만 원, 합계 1억 4,200만 원. 미경은 그 숫자를 들었어요. 1억 4,200만 원. 미경이 10년 동안 혼자 지고 살았던 것들이 숫자가 됐어요. 야간 근무가, 빚든 합의, 홀로 낸 생활비가, 날짜별로, 금액별로, 술집 이름별로 10년치 영수증이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어요. 수영이 미경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법원 앞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영이 말했어요. 미경아, 응? 정말 잘했어. 미경이 말했어요. 수영아,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수영이 웃었어요. 이제부터 생각하면 돼. 처음으로. 미경이 웃었어요.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수영아, 나 이제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그러면 돼. 그러면 돼? 모르는 게 맞아. 지금은 10년 동안 생각 못 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찾아? 시간이 지나면 나오니까 너무 급하게 찾지 마. 미경이 그 말을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온다고, 급하게 찾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이 좋았어요. 지금 당장 뭔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요. 이혼을 결정하고 나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또 뭔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살면 됐어요. 미경이 말했어요. 수영아, 나 요즘 퇴근하고 걷는 거 하고 있어. 어디를? 그냥 병원 근처 아무 데나. 왜? 그냥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집에? 응, 예전에 빨리 들어가야 했잖아. 밥 차려야 하니까. 이제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걸어도 되더라고. 수영이 미경을 봤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미경아, 그게 사는 거야. 미경도 웃었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10년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3시에 들어오던 날들이요. 빚쟁이한테 전화 받던 날들이요. 카드값이 또 넘었을 때 야간을 더 넣던 날들이요. 그 날들이 다 여기 있었어요. 1억 4,200만 원이라는 숫자 안에. 그리고 그게 미경한테 돌아왔습니다. 수영이 손을 꽉 잡았어요. 미경이 눈물이 났어요. 수영도 눈물이 났어요. 두 사람이 법원 앞 계단에 앉아서 한참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류를 들고 가는 사람들,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들 바빠 보였어요. 미경이랑 수영은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요. 그게 좋았어요. 오늘은 서두르지 않아도 됐어요. 1억 4,200만 원. 10년치 야간 근무가 숫자가 됐습니다. 판결 이후 한 달이 지났어요. 미경이 은행에 갔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었어요. 이름이 정미경이었어요. 본인 이름, 본인 도장, 본인 서명,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어떤 통장으로 만들까요?
미경이 말했어요. 그냥 기본 통장으로요. 급여 통장이요. 서류를 작성했어요. 이름, 주소, 연락처, 직업, 미경이 썼어요. 전부 미경 것이었어요. 태식이 없었어요. 태식의 이름이 없었어요. 태식의 서명이 없었어요. 그냥 미경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10년 동안 모든 서류에 태식이 있었거든요. 집 계약서에도, 공과금 명의도, 보험도 다 태식이 했어요. 미경은 그냥 거기 있었어요. 오늘은 미경이 혼자 했어요. 직원이 통장을 내줬습니다. 미경이 받았어요. 얇은 통장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이 하나도 없었어요. 첫 번째 거래가 될 거예요. 미경이 다음 달 월급을 받으면요. 미경은 통장을 들고 은행 밖으로 나왔어요.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통장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태식이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경은 매달 용돈을 받아서 썼어요. 자신의 월급이 얼마인지는 알았지만 그 돈이 어디 있는지는 몰랐어요. 10년 동안요. 태식이 재테크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테크는 없었어요. 술집 이름들만 있었습니다. 지금 이 통장이 처음이었어요. 이번 달 월급이 여기 들어올 거예요. 320만 원이요. 한 푼도 빠지지 않고요. 술집 이름이 없어요. 도박 사이트 결제가 없어요. 비디자가 없어요. 그냥 320만 원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미경은 통장을 꺼냈어요. 한 번 더 봤어요. 정미경. 자기 이름이었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뭔가에 본인 이름을 쓴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다 태식이 했으니까요. 계약도, 금융 관련 서류도. 미경은 그냥 서명만 했어요. 이제는 갈랐어요. 미경이 직접 했어요. 오늘요. 미경은 통장을 지갑에 넣었어요. 걸었습니다. 햇빛이 있었어요. 따뜻했어요. 수영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통장 만들었어. 수영한테서 왔어요. 어때? 미경이 말했어요. 이름이 나야. 수영이 말했어요. 그게 다야? 미경이 웃었어요. 그게 다예요. 이름이 나예요. 그게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미경은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번 달 월급날이 언제더라? 25일이었어요. 이제 열흘이 남았어요. 그 돈이 이 통장으로 들어올 거예요. 320만 원. 그 숫자가 이상하게 설렜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월급날이 설렜어요.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생겼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2달이 지났어요. 미경은 새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작은 욕실. 충분했어요. 이삿날 수영이 와서 도왔어요. 짐을 옮기고 나서 두 사람이 바닥에 앉았습니다. 편의점 김밥을 먹었어요. 맥주를 한 캔씩 땄어요. 수영이 말했어요. 미경아, 집 예쁘다. 너무 작아. 작은 게 좋잖아. 다 네 거잖아. 그게 뭔 차이야? 차이 엄청나지. 전에 살던 집은 누구 거였어? 태식이 거였잖아. 계약도 태식이고 명의도 태식이고 너는 그냥 거기 살았잖아. 그러네. 여기는 달라. 네가 결정했고 네 이름이고 네 거야. 미경이 집을 둘러봤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구도 별로 없고 짐도 많지 않았어요. 텅 빈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가득한 느낌이었습니다. 다 미경 거였거든요. 전에 살던 집은 태식이랑 같이 고른 집이었어요. 근데 전세 계약도 태식이 했고 집 관리도 태식이 했고 미경은 그냥 돈을 냈어요. 거기 있었어요. 그 집이 미경 집이라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이 집은 달랐어요. 미경이 골랐어요. 계약서도 미경 이름이었어요. 밤에 수영이 갔어요. 미경이 혼자 남았습니다.
불을 켰어요. 조용했어요. 술 냄새가 없었어요. 담배 냄새도 없었어요. 그냥 새직 냄새만 났습니다. 미경은 창문을 열었어요. 반바람이 들어왔어요. 앉아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밤에 이렇게 앉아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야간이면 병원에 있었고, 낮 근무면 태식이 있는 집에서 부엌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앉아서 바람을 맞는 밤이 없었어요.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미경은 바람을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막막하냐고 하면 막막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요. 돈이 있었어요. 1억 4,200만 원이 들어올 거예요. 일도 있었어요. 간호사 13년 차였어요. 월급 320만 원이 들어올 거예요. 친구도 있었어요. 수연이요. 그리고 이 집이 있었어요. 작지만요. 다 미경 거인 집이요. 막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뭔가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미경이 일어섰어요. 집안을 한 바퀴 걸었어요. 방, 부엌, 욕실, 다시 방. 작았어요. 그런데 미경이 원하는 가구를 놓을 수 있어요. 미경이 원하는 커튼을 달 수 있어요. 미경이 원하는 시간에 불을 끄고 잘 수 있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42살이에요. 미경이 핸드폰을 열었어요. 메모 앱에 썼습니다. 42. 이제 내 인생 시작이에요. 그 말을 쓰고 나서 잠깐 봤어요. 맞았어요. 42. 이제 시작이에요. 10년 동안 이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었어요. 선택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이제 선택했어요. 이 집을요. 이 통장을요. 이 시작을요. 이제 내 인생 시작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방에 앉아서 바람을 맞는 것도요. 술 냄새 없는 이 공기도요. 조용한 이 밤도요. 처음으로 다 내 거였어요. 42. 이제 내 인생 시작이에요. 미경이 창문을 닫았어요. 이불을 꺼냈어요. 누웠어요. 불을 껐어요. 조용했어요. 어두웠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10년 동안 집에 있으면 소리가 있었어요. 텔레비전 소리, 술병 소리, 코 고는 소리. 그게 미경 집의 소리였어요. 오늘은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미경 숨소리만 있었어요. 그게 좋았어요. 조용한 게요. 미경은 잠들었습니다. DP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새집 첫날 밤에 깊이 잠드는 게요. 결혼하고 나서 깊이 잠든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항상 뭔가 신경이 쓰였어요. 태식이 또 술을 마시는 건 아닌지, 빅 연락이 오는 건 아닌지, 카드가 한도 초과나는 건 아닌지. 그게 10년이었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들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잠이 왔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잠들지 못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야간이 있었어요. 미경은 알람을 맞췄어요. 새벽 5시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내일 야간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 집이 있었어요. 조용한 집이요. 술 냄새 없는 집이요. 다 미경 거인 집이요. 그게 충분했어요. 이혼 후 5달이 지났어요. 수연이 말했어요. 미경아, 사람 하나 소개해 줄게. 아직 그런 거 생각 안 해. 아직 아니어도 돼. 그냥 밥 한 번만. 수영아, 미경아, 들어봐. 내가 아는 지인이야. 건축사고 44살이야. 그리고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이혼하고 5달밖에 안 됐어. 미경아, 네 나이가 몇이야? 42이야. 기다리면서 보낼 나이 아니야. 알겠어. 밥이야, 술이야. 너가 정하면 내. 미경이 잠깐 생각했어요. 소개를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결혼 전에는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태식이 있었거든요. 태식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었어요. 이제는 태식이 없어요. 이혼했어요. 42살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소개받은 적이 없었어요. 태식 이외의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했으니까요. 이제는 달랐어요. 이혼했어요. 42살이었어요. 그리고 수영이 말했어요. 기다리면서 보낼 나이가 아니라고. 맞았어요. 미경이 말했어요. 낮 시간에 밥으로 해. 수영이 웃었어요. 미경도 웃었어요. 미경이 웃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언제부터 됐지? 웃는 게요. 결혼하고 나서 웃을 일이 많지 않았어요. 태식이랑 있으면 웃을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영이랑 있으면 웃었어요. 그냥요. 그게 좋았어요. 수영이랑 헤어지고 나서 미경은 혼자 걸었어요. 내일 낮에 밥이에요. 한식집이에요. 윤성호라는 사람이에요. 44살 건축사. 조용하고 성실하다고 수영이 말했어요. 조용하고 성실. 그 말이 좋았어요. 태식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술 마시면 시끄러웠어요. 성실하지도 않았어요. 10년 동안 일을 안 했어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 그게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그리고 설레기도 했어요. 수영이 웃었어요. 그래, 낮에 밥으로 해. 부담 없이. 처음으로 세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토요일 낮이었어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한식집이었어요. 수영이 잡아줬어요. 미경이 먼저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성호가 들어왔어요. 키가 좀 있었고 단정했어요. 들어오면서 미경을 찾는 눈빛이었어요. 미경이 손을 들었어요. 성호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입니다. 정미경이에요. 앉으세요. 밥을 시켰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당연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요. 미경이 메뉴를 봤어요. 성호도 메뉴를 봤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었어요. 그런데 나쁜 어색함이 아니었어요. 성호가 먼저 말했어요. 여기 뭐가 맛있을까요? 전골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로 할까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메뉴 하나였어요. 어색하지 않았어요. 편하게 시작됐어요. 성호가 물었어요. 간호사 하신다고 들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좋아서 하는 거라서요. 좋아서 하는 일이 있다는 게 부러워요. 성우 씨는요? 건축사라고. 저도 좋아서 해요. 설계가 재밌거든요. 없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요. 미경이 그 말을 들었어요. 없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재밌다고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성우가 말을 잘 들었어요. 미경이 말할 때 핸드폰을 보지 않았어요. 눈을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을 다 먹고 성우가 말했어요. 오늘 야간이세요? 아니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그럼 커피 한 잔 더 해도 돼요? 미경이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카페로 갔어요. 두 사람이 1시간을 더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미경은 생각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편했어요. 편하다는 게 어떤 건지 잊고 살았어요. 10년 동안이요. 태식이랑 밥을 먹으면 태식이 기분을 봐야 했어요. 태식이 말하면 받아쳐야 했어요. 웃어야 했어요. 맞장구를 쳐야 했어요. 그게 식사 자리였어요. 오늘 성호는 달랐어요. 미경이 말할 때 들었어요. 미경이 말하지 않으면 기다렸어요. 억지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먹었어요. 10년 동안 누군가랑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편했던 적이 없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편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핸드폰을 봤어요. 성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좋았어요. 또 밥 먹어요. 미경이 그 문자를 봤어요. 또 밥 먹어요. 짧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좋았어요. 또라는 말이요.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는 말이요. 미경이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그게 다였어요. 2글자짜리 답장이었어요. 그런데 미경이 보내고 나서 웃었어요. 좋다는 게요. 또 만나도 좋다는 게요. 며칠 후 어머니를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어머니는 이혼에 반대했던 분이었어요. 이혼하면 어떡하냐고. 참고 살아야 한다고. 태식이 나중엔 달라질 거라고. 그 말을 미경이 10번쯤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혼이 끝났어요. 어머니한테 알렸을 때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집에 갔어요.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차려준 밥이었어요. 미경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것저것 놓아줬어요. 미경이 웃었어요. 어머니 반찬이요. 결혼 전에 항상 반찬을 싸왔어요. 결혼하고 나서 태식이 별로라고 해서 못 가져왔어요. 이제는 가져올 수 있었어요. 시금치 나물, 된장찌개, 계란말이. 결혼하고 나서 오면 항상 이 반찬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미경이 뭘 좋아하는지요. 미경은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어머니였어요. 태식이 아니라요. 10년을 살았는데 태식은 미경이 뭘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어머니는 알았어요. 밥상이 가득했어요. 시금치 나물, 된장찌개, 계란말이, 콩자반. 미경이 오면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차려요. 결혼 전부터요. 결혼하고 나서도요. 미경은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밥상이 항상 여기 있었어요. 태식이랑 살 때도요. 그때는 빨리 먹고 빨리 나가야 했어요. 태식이 기다리니까요. 오늘은 천천히 먹었어요. 어머니 얼굴을 보면서요. 밥을 먹다가 어머니가 말했어요. 미경아, 요즘 얼굴이 좋다. 그래요? 응, 훨씬 밝아 보여. 살이 좀 쪘나 봐요. 아니야, 표정이 달라졌어. 어머니가 잠깐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계속 참으라고 했는데 미안하다. 엄마,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어머니가 잠깐 있었어요. 미경아, 엄마가 그때 왜 참으라고 했는 줄 알아? 글쎄요. 이혼하면 힘들 것 같고 혼자 살면 외로울 것 같아서. 지금은? 지금 네 얼굴 보면 알겠어. 태식이랑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 보여. 엄마가 걱정한 게 틀렸어. 미경이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말이 의외였어요. 미경을 위해 그랬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틀렸다는 것도요. 어머니도 알았어요. 미경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태식이가 달라질 거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달라졌잖아. 엄마 괜찮아요. 미경아, 새로 만나는 사람 있어? 미경이 웃었어요. 아직 한 번밖에 안 만났어요. 어때? 나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진작 태식이랑 헤어질 걸 내가 잘못 말했다. 미경이 어머니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웃었어요. 두 사람이 밥상 앞에서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진작 헤어질 걸 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밥을 먹고 사흘이 지났어요. 성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야간이세요? 아니면 낮 근무예요? 미경이 봤어요. 웃었습니다. 낮 근무예요. 왜요? 퇴근하면 밥 먹어요. 제가 살게요. 지난번에 잘 드셨는지 모르겠어서요. 미경이 그 문자를 봤어요. 미경이 웃었어요. 진짜로 웃었습니다. 10년 동안 누군가가 미경한테 밥을 사준 적이 없었어요. 미경이 항상 밥을 차렸거든요. 퇴근하고 들어와도 밥을 차렸어요. 야근 마치고 와도 밥을 차렸어요. 태식이 배고프다고 하면 차렸어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미경한테 밥을 사겠다고 했어요. 내가 살게요. 그 말이요. 답장을 보냈어요. 7시에 퇴근해요. 어디로 가면 돼요? 성우가 바로 왔어요. 병원 앞으로 갈게요. 거기 한식집 괜찮은 데 있어요. 미경이 퇴근하면서 생각했어요. 성우가 병원 앞으로 온다고 했어요. 미경이 있는 대로 오는 거였어요. 미경이 가는 게 아니라요. 그게 작은 거였는데 이상하게 큰 느낌이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이번엔 더 편했어요.
두 번째였으니까요. 서모가 미경한테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좀 바빴어요. 응급 환자가 있어서요. 힘들었겠다. 밥은 제대로 먹었어요? 점심 때 잠깐 먹었어요. 그게 다예요? 야간 전에 제대로 먹어야 하는데. 성호가 걱정하는 게 느껴졌어요. 미경이 말하면 서모가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그리고 더 물어봤어요. 10년 동안 누가 미경한테 오늘 밥 먹었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태식이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수연이 가끔 물어봤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성호가 물어봤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미경이 생각했어요. 나쁘지 않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쁘지 않아요. 퇴근하면 밥 먹어요. 제가 살게요. 그 말이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이혼 후 6달이 지났어요. 가을이었어요. 병원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됐어요. 미경이 낮 근무를 마쳤습니다. 유니폼을 갈아입었어요. 가방을 들었어요.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성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행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미경이 보였어요. 성호가 손을 들었어요. 미경도 손을 들었습니다. 걸어갔어요. 오늘 힘들었어요? 조금요. 환자가 많았어요. 밥 뭐 먹을래요? 오늘은 미경 씨가 정해요. 국밥이요? 좋아요. 제가 아는 데 있어요. 나란히 걸었어요. 은행나무 잎이 떨어졌어요. 노란 잎이 발 앞으로 왔습니다. 미경이 생각했어요. 1년 전 이맘때였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면 태식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빈 소주병이 있었어요. 미경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물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오늘이 17번째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달랐어요. 퇴근하면 성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서 먹을지 미경이 정했어요. 나란히 걸었어요. 은행나무 잎이 떨어졌어요. 미경이 웃었어요. 이유 없이요. 그냥 웃고 싶었어요. 성호가 봤어요. 즐거운 일 있어? 그냥요. 성호도 웃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충분했습니다. 미경이 웃으면서 퇴근했어요. 처음으로요. 이혼 후 1년이 됐어요. 미경이 지난 1년을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요즘 좋아 보인다고. 뭔가 있냐고. 미경이 말했어요. 그냥 좀 달라졌어요. 선생님이 웃었어요. 그래 보인다고. 동료들도 말했어요. 요즘 밝아 보인다고. 미경이 웃었어요. 그런가요? 그런데 사실 알고 있었어요. 밝아졌다는 거요. 왜냐하면 미경도 느꼈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겁지 않았어요. 출근할 때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그게 달라진 거였어요. 수술실 앞에서 울던 날이 있었어요. 야간 마치고 나오다가요.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뭐가 슬픈지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그때 수영한테 전화했어요. 수영이 받았어요. 그냥 울어. 그 말만 했어요. 미경이 울었어요. 그게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괜찮아졌어요. 10년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게 1년이었습니다. 가을이었어요. 은행나무가 노란색이 됐어요. 병원 앞 가로수도요. 미경은 낮 근무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 나무들을 봤어요.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했어요. 야간 마치고 새벽에 들어오면 태식이 자고 있었어요. 소주병이 있었어요. 그게 1년 전 가을이었어요. 지금 가을은 달랐어요. 미경의 통장에는 820만 원이 있었어요. 1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요. 빠져나간 게 없었어요. 그 숫자를 볼 때마다 미경은 생각했어요. 내가 모은 돈이에요. 처음으로요. 결혼하고 나서 돈을 모은 적이 없었어요. 늘 부족했어요. 매일 나갔어요. 태식의 술값으로, 빚으로, 생활비로 항상 모자랐어요. 지금은 남았어요. 820만 원이요. 1년 동안요.
내년에는 얼마가 될까? 미경이 계산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모으면요. 1년에 2,400만 원이었어요. 2년이면 4,800만 원이었어요. 그 숫자가 설레는 숫자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숫자를 보면 항상 무서웠어요. 카드값이 얼마야? 빚이 또 얼마야? 야간을 몇 번 더 뛰어야 해. 그게 숫자와의 관계였어요. 지금은 달랐어요. 더 쌓이면 얼마가 되지? 그게 설레는 거였어요. 미경이 처음으로 숫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다음 달에 통장을 열면 얼마가 들어있을까? 2년 뒤엔 얼마가 될까? 5년 뒤엔요? 그 계산이 즐거웠어요. 무서운 계산이 아니라 기대되는 계산이요. 그게 달라진 거였습니다. 수영이랑 한 달에 한 번은 밥을 먹었어요. 어느 날 수영이 물었어요. 미경아, 성우 씨 어때? 좋아? 좋아? 그게 다야? 많이 좋아. 그럼 그렇게 말해야지. 미경이 웃었어요. 수영아, 응. 고마워. 진짜로. 뭐가? 그 한마디. 이게 내 인생이야? 그 말 말이야. 수영이 잠깐 있었어요. 나 그 말 한 거 기억도 못했어. 나는 기억해. 그 말이 나를 바꿨거든. 수영이 미경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미경아, 그건 네가 바꾼 거야. 나는 그냥 물어본 거야. 미경이 웃었어요. 그래도 네가 물어봤잖아. 그냥 물어본 거야. 네가 힘들어 보여서. 근데 그게 달랐어. 아무도 안 물어봤거든. 10년 동안. 수영이 잠깐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미경아, 그럼 내가 10년 만에 물어본 거네. 이제 앞으로는 자주 물어볼 때 미경이 웃었어요. 고마웠어요. 그냥 고마웠어요. 그냥 고맙다는 게 어떤 건지 오래간만에 느꼈어요. 이유가 있는 고마움이 아니라 그냥요. 수영이 거기 있어서요. 그게 고마웠어요. 수영아, 응, 나 요즘 너무 좋아. 알아. 얼굴 보면 그래 보여. 어때 보여? 밝아, 눈빛이 달라. 예전에 네 눈빛이 항상 어딘가를 보는 것 같았거든. 늘 걱정하면서. 지금은 그냥 눈빛이야. 걱정 없는. 미경이 그 말을 들었어요. 걱정 없는 눈빛. 10년 만에 그 눈빛이 됐어요. 미경이 웃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수영이 물어봤고 미경이 대답했어요. 미경이 서류를 모았고 미경이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미경이 소쟁을 냈고 미경이 법정에 갔어요. 미경이 혼자 살기로 했고 미경이 새 집을 얻었어요. 수영이 한 건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있었어요. 성우는 계속 만났어요. 3달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어요. 딱히 고백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성호가 말했어요. 미경 씨, 저 미경 씨 좋아해요. 미경이 말했어요. 저도요. 그게 다였어요. 성호는 미경이 야간 근무 있는 날을 기억했어요. 힘들었는지 물어봤어요. 밥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어봤어요. 매번. 미경은 그게 좋았어요. 10년 동안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야간이 힘들었냐고, 밥 먹었냐고, 태식은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성호가 물었어요. 매번. 그게 사랑이라는 걸 미경은 10년 만에 다시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성호를 만났어요. 수영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미경이 고민하다가 오케이 했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성호가 어머니한테 공손했어요. 밥을 잘 먹었어요. 어머니 음식이 맛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더 먹으라고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성호가 자리를 잠깐 비웠어요. 어머니가 미경한테 말했어요. 눈빛이 좋다. 엄마, 진짜야. 태식이랑 달라. 사람 눈을 봐. 네가 얘기할 때 눈을 봐. 미경이 웃었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진작 헤어질 걸 내가 괜히 참으라고 했다. 미경이 말했어요. 엄마, 그때는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였잖아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미경 손을 잡았어요. 미경아, 잘 됐다. 진짜로.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성호 씨, 좋은 사람이야, 엄마 눈에. 알아요, 엄마. 너도 좋은 사람이야? 엄마 딸이야. 미경이 어머니를 봤어요. 그 말이 생각보다 크게 들어왔어요. 미경이도 좋은 사람이야. 10년 동안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태식한테서는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해줬어요. 오늘요. 미경이 말했어요. 엄마, 그때는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였잖아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미경 손을 잡았어요. 미경아, 잘 됐다, 진짜로.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퇴근할 때가 됐어요. 미경이 유니폼을 갈아입었어요. 가방을 챙겼어요. 동료가 말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미경이 말했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병원 문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야간은 없어요. 그냥 퇴근이에요. 미경이 퇴근했고 사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 앞 은행나무 아래였습니다. 노란 잎이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잎이 흔들렸습니다. 사모가 말했어요. 오늘은 야간 근무 없어요? 네,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그럼 어디 가고 싶어요? 그냥 걷고 싶어요. 국밥 먹고요. 네, 밥 먹고 그 다음에요. 그래요, 걷죠. 사모가 미경이 앞에 섰어요. 나란히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 생각했어요. 나란히 걷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요. 한쪽이 앞서지 않고요. 그냥 나란히요. 10년 동안 미경이 항상 태식 뒤를 따라갔어요. 태식이 원하는 대로요. 오늘은 달랐어요. 나란히였어요. 두 사람이 걸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어요. 미경이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저는 제 돈이 어디 가는지 몰랐어요. 새벽에 일하고 들어오면 술 냄새 나는 집이 있었어요. 빚이 있었어요. 용돈 50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통장에 820만 원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요. 옆에 소모가 걷고 있어요. 나무 잎이 노랗게 됐어요. 바람이 따뜻해요. 42이에요. 이게 내 인생이에요. 지금은요. 미경이 웃었어요. 서모가 옆에서 봤어요. 뭐가 좋냐고 물었어요. 미경이 말했어요. 그냥 다요. 성호가 웃었어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걸었습니다. 노란 잎이 또 떨어졌어요. 발 앞으로 왔어요. 그날 저녁 국밥을 먹고 서모랑 걷고 돌아왔어요. 집 문을 열었어요. 불을 켜니 집이 조용했어요. 미경이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신발을 벗었어요. 부엌에 물을 한 잔 마셨어요. 1년 전이랑 똑같은 동작이었어요. 가방 내려놓고 신발 벗고 물 한 잔 마시고. 그런데 달랐어요. 거실에 소주병이 없었어요. 소파에 아무도 없었어요. 텔레비전이 꺼져 있었어요. 조용했어요. 미경이 물을 다 마시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성우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잘 들어왔어요. 성우한테서 왔어요. 다행이에요. 내일 야간이에요? 미경이 웃었어요. 또 물어봤어요. 내일 야간이냐고. 네. 미경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럼 일찍 자요. 고생하지 말고요. 미경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 야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벼웠어요. 돌아올 집이 있었거든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